많은 당뇨 환자분들은 높아진 혈당, 고혈당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혈당을 걱정하고 주문에 사탕 넣고 다니고 초콜릿 넣고 다닌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당뇨병은 빠르면은 며칠이나 몇 주에도 가능하고요. 아무리 많이 걸려도 몇 달 정도면 다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는 거. 이게 당뇨병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이 추자가 들어간 도 좋습니다. 당뇨병은 현대병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제일 많은 병들 중에 하나고, 당뇨병 굉장히 흔한 병이고 저도 당뇨병을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만나본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 당뇨병은 못 고치는 병이야, 이거는 난치병이야, 불치병이야, 그리고 당연히 평생 병원에 다녀야 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혈당 체크를 하고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통념이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깨나는 순간 너무 단기에 치유될 수 있고 재발 없이 완치가 가능하고 약 없이 평생 살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당화혈색소, 혈당 수치, 그 외에 많은 합병증들 이런 것도 올리시면서 계속해서 약물에만 의존해서 살려고 하시는데, 너무 혈당이 높아가지고 급할 경우에 인슐린도 쓸 수가 있고요.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혈당이 너무 높아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을 쓰거나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순식간에 확 나빠지거나 그런 병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생겨가지고 점진적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 계속 점진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병인데요. 이 당뇨병은 만성병이고 대사증후군인데요. 대사질환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당뇨병, 암,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심장병, 류마티스 전부 대사질환이거든요. 당뇨병을 치료하면은 고혈압도 치료할 수 있고 심장병도 치료할 수 있고 암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얘기를 하면은 당뇨병이 간단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당뇨 환자분들은 높아진 혈당, 고혈당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혈당을 걱정하고 주문에 사탕 넣고 다니고 초콜릿 넣고 다닌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거든요. 아니 왜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이 높아지는 병에 걸렸는데 당분을 왜 여기다 넣고 다닙니까? 그것은 너무 과한 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혈당은 생명이 위험하지는 않아요. 저혈당은 단시간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쇼크를 막으려고 당분을 넣고 다닌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못됐다 이걸 말씀드리고, 죄송하지만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약에만 계속 의존하고 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응급 상황이 아니면 약을 쓸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서서히 줄여가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원인을 없애면 되거든요. 원인은 몸에 당분이 쌓인 거지 않습니까? 쌓여서 축적돼서 연소되지 않고 저류가 돼 있는 거죠. 저류가 돼 있으니까 피 속에, 혈관 속에, 혈액 속에 당이 항상 고농도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당을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써버리면 끝나는데 써버리지 않고 수치만 낮추는 거예요. 피를 묽게 해서 모세혈관 확장시킨다든지 인슐린 투여한다든지 해가지고 수치만 떨어뜨리게 하는 게 일시적 치료거든요. 그걸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 대증요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평생 대증요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매일 약을 드시고 매일 혈당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계속 혈당을 올라간단 말이죠. 그것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고 원인을 없애지 않기 때문이고 원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원인을 아셔야 된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많이 드셔서 들어온 당분이 몸에 쌓인 거죠. 어쨌든 인슐린 펌프의 작용이 잘 안 돼가지고 내당능 장애라는 게 와가지고 인슐린 작동을 잘 못하는 경우라도 여러분이 당을 써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몸에서 연소가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연소는 인슐린 양이 적거나 부족하거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움직이거나 운동을 할 때,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너무 과격하지 않은 근육을 움직이는 근력 운동이라든지 걷기 달리기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반강제로 인슐린 큰 도움이 없이도 당분이 들어가거든요. 세포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 도착하면은 이게 이제 분해가 돼서 기화가 돼가지고 에너지로 만들어져, 에너지로 쓰여지면 당분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 이런, 알고 보면 사실 구실이죠. 근데 우리 몸에는 구실되면 안 돼요. 사람의,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는 구실도 있을 수 있고 봐줄 수도 있고 한데 우리 몸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봐주지 않아요. 그런 구실들이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과잉된 칼로리 섭취, 그러니까 식사가 많고 운동량이 적은 거죠. 지방이 쌓이는 거고 운동량, 근육이 없어.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대사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지방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도 보면은 몸에 근육량보다 지방량이 많아요. 반대로 지방량보다 근육량이 너무 적어요. 근육을 안 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있는 근육을 단련하십시오. 수축 이완시켜서 운동하시고 노동을 하시고 몸을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움직이면 당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움직이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게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든지 당뇨약을 매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면 저혈당에 떨어지겠죠. 그럼 움직이면 약이 필요 없는 거죠. 약이 필요 없이 저혈당에 떨어지지 않고 혈당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식사를 줄이는 거, 들어온 음식물을 연소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몸에 쌓인 지방이나 혈관 속에,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당분을 연소시켜서 분해시켜서 써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안 써서 쌓인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병, 혈당이 높아지는 고혈당병이지 않습니까? 고혈당은 당분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거를 줄이고 차단하거나 줄이고 그 다음에 쌓여있던 걸 빼주면 되는데 이 빼주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약물의 도움, 의사의 도움, 병원의 도움이 없이도 여러분이 운동이나 노동을 하시면 되고 걷기 달리기를 하시면 되고 계단 오르기 근력 운동을 조금씩만 해주시면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매일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몰라보게 혈당이 좋아지고 나중에 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약을 끊어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체질로 만드는데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당뇨병은 뭐 빠르면은 며칠이나 몇 주에도 가능하고요. 아무리 많이 걸려도 몇 달 정도면 다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고요. 전 임상에서 많은 분들 당뇨 환자분들 완치시켜 드렸고 그 임상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제 몸의 당뇨병을 제가 고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 몸의 당뇨병을 고쳐보니까 너무 쉽더라. 그 똑같은 방법으로 많은 환자분들에게 써보니까 실천하신 분들은 다 낫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그리고 각오를 가지고 식탐이나 식욕을 좀 줄이시고 운동량을 좀 늘리면 당뇨는 기본이고 그에 파생되는 많은 합병증들이 다 없어질 수 있고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식원병이라고 하죠. 잘 먹고 많이 먹고 잘 사는 나라에 많은 병이죠. 후진국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선진국화되면서 최근에 생긴 병이지 1960년대나 70년대 이전에 당뇨병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많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음식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을 기피합니다. 과일을 드시면은요 혈당이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당뇨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기피해야 될 것은 동물성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성 음식은 치즈나 우유나 고기나 계란 같은 거 튀겨서 구워서 드셔보십시오. 당이 거의 안 올라갑니다.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환자분들이 경험상으로 동물성 음식을 드셨을 땐 그게 대부분이 단백질과 지방분이 없기 때문에 당은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주식이 뭡니까? 밥이나 채소나 과일 이런 게 80% 다 탄수화물입니다. 당분과 탄수화물이거든요. 이런 걸 드시면 당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바로 드시자마자 올라가는 게 과일이기 때문에 과일 드시지 마십시오. 과일은 좀 적게 드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시안적, 1차원적 생각이고요. 당뇨병의 근원은 동물성 음식이었습니다. 당장 드셔서 당장 혈당이 안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당뇨병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지방을 축적시키고 대사장애를 만들고 대사증후군 만들고 혈류순환을 방해를 하고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고 인슐린의 세포가 작용을 방해했던 것이 동물성 단백질과 특히 동물성 지방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당뇨 환자분들이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동물성 음식을 배제하십시오. 그리고 식물성 음식 채소, 과일, 곡물이거든요. 그중에 과일 같은 건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일순간 많이 올라가지만은요. 그 뒤에는 과일과 채소나 곡물, 통곡물에는요.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그 인슐린이라고 하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우회 호르몬들이 있어요. 식물성 호르몬들이.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항산화 기능을 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우회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시적으로 잠깐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혈당을 다 떨어뜨리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식을 하시라는 권유를 드리고 그리고 해조류를 많이 드십시오.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곤포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그게 커버가 되는데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첫 번째 소식하는 거 동물성 음식을 피하시고요. 식물성 음식을 드시는데 식물성 음식에서는 바닷속의 식물, 물속의 식물이죠. 해조류. 요걸 좀 비중을 좀 늘리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의 2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음식에 달려있고 하나는 들어온 이 칼로리를 쓰는 거란 말이죠. 노동과 운동인데 운동은 하셔야 되고요. 필요하고요. 중요한데 당뇨 고혈압 있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관절이 나쁜 분들일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많이 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에 단기에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운동 범위 안에서 범위를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조금 증가시키면 되거든요. 이게 요령이에요.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있는데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걷기 달리기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산소 운동이 근력 운동인데 근력 운동에 스쿼트를 할 수 있고 계단 오르기 할 수 있고 자전거 타는 거. 우리 몸에 제일 크고 중요한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셔야 되는데 계단 오르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10층에도 사시고 5층에도 사시고 20층에도 사시고 3층에도 사시는데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걸어 다니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각오가 어느 정도의
많냐 달려 있는 거지 못 할 수 없는 거는 절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5층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층 걸어 다니십시오. 그리고요, 매일 한 층씩만 한번 올려보십시오. 달력에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요. 오늘 내가 5개층 올라갔다 그럼 내일은 6층, 모레는 7층, 그 다음에 8층, 9층 해가지고요, 내가 20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20일이면 이 아파트 20층 점령을 하고 도달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다시 한 층씩 더 증량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해보니까요, 제가 나이 80 넘으신 분도 운동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실제 가능한 일이고 80이 넘으신 분도요, 한 층도 못 걸어 다니고 아예 걸을 염을 안 하시던 분이 점진적으로 계속 쉬면서 걸어 올라갔는데 땀이 나기 시작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기혈순환이 좋아지고 심장병이 사라지고 점차약을 줄이다가 약을 끊었는데도 혈당 혈압이 다 정상이 되고 이런 사례 너무 많거든요. 지금 당장에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 증량을 하다 보면은 100일 지난 100층 올라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때 되게 되면 첫날에 5층 가던 것보다 100일 뒤에 100층 올라가는 게 이게 더 쉽다고 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한 2개월 3개월 정도면은요, 하루에 1분씩만 늘려보세요. 달리기도 그렇습니다. 달리기도 1분씩 달려보세요. 그러다 2분 달리고 3분 달리고 5분 10분 달리다가 나중에는요 1시간 달려도 지치지가 않고요, 한 2개월 3개월 만에 마라톤 풀코스 완주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 이거 경험이 임상 경험이에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지면 그게 진짜 당뇨병 치료고, 평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운동법, 식사요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완전하게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요, 점진적으로 실천하십시오.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뒤에는 내가 예전에 석 달 뒤에 상상할 수 없는 운동량을 내가 지금 소화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인내력이 있고 그에 대한 저항력이 내 몸에 생겨 있죠. 그런 상태까지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모든 병이 이미 사라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첫째는 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시고요, 운동하시되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최대한 강도 높게, 최대한 걷는 것 속도를 빨리 하시고 먼 거리를 가시려고 노력하시고, 계단 오르기나 이런 것도 가급적 쉬지 않고 내 몸의 저항력, 인내력의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그래서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지금 당장 나가 시작하시되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일매일 어제 한 것보다 오늘 조금 더 많이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거의 100% 성공하실 거고, 당뇨병 같은 병은 너무 쉬운 병이라는 걸 제3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치유는 굉장히 많은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달시켜서 먹는 배달 음식이라든지 나가서 사서 드시는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이게 전부 인간이 편리성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가공된 음식은 가급적 배제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5가지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생, 당근, 양파, 오이, 무, 배추, 이 5가지는 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많이 먹어왔던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안 드셔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추자가 들어간 상추도 좋고 양배추도 좋습니다. 화학비료 농약으로 키운 재배한 작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식에 가까운 게 생식이거든요. 생채소를 많이 드십시다. 요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암은 무서운 병이야, 두려운 병이야, 심지어는 암은 죽는 병이야. 걸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병이고,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쉽게 며칠이나 몇 주에도 완치가 가능한, 암도 얼마든지 치유 가능하고 걸렸을 때도 치유 가능하다는 거죠.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사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한 6개월 남았어, 이래서 말기 판정 받으신 분들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해주니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몇 달이라고 하는 그 단기에 사라져서 완치되는 케이스를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고, 저는 그래서 암 환우분들께 첫 번째로 1일 1식을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음식을 추천드리면, 우리 쌀밥을 먹지 않습니까? 쌀인데 무슨 쌀을 드셔야 되냐면 전통 발효 음식이, 그래서 이제 국이나 찌개를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 가장 이상적인 식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식단이 되거든요. 이 암이 현대병의 사망 원인 1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상식, 이것이 사회통념이에요. 사회통념은 이게 학습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감기와 암을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감기는 병 취급도 안 하죠. 암은 무서운 병이야, 두려운 병이야, 심지어는 암은 죽는 병이야. 걸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병이고 진짜 죽음의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모든 우리 현대인들의 사회통념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의식간에 학습된 믿음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것도 현대의학적으로는 거의 난치병, 불치병인데, 이런 병들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쉽게 낫는 병들이거든요. 저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병들, 심장병,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그냥 음식 조금 바꾸고 운동 조금 해주시면 다 사라지는 병이거든요. 그것도 단기에 아주 쉽게 낫는 병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본 것은 우리 가족분들 중에 거의 고혈압은 2명 중 1명 다 있기 때문에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거의 모든 선진국의 사람들 2명 중 1명은 이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주변의 가족들 중에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든지 우리 어머니라든지 우리 할아버지라든지 우리 형님이라든지 또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면은 보통 다 평생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드시고 계속 병원 다니는 것만 봐왔지, 약을 드시는 것만 봐왔지, 병원에서 이거 뭐 완치 약을 먹어서 완치됐다는 사례는 여러분들이 거의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완치가 가능한 병이고,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쉽게 며칠이나 몇 주에도 완치가 가능한데 한 몇 달 정도, 넉넉 잡아서 한 몇 개월 정도면은 대사증후군은 다 사라지는 병이거든요. 자, 그 연장선에서 암이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암이라는 병도 당뇨, 고혈압, 암은 저는 원인이 같은 거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원인이 하나입니다.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안목이 트면, 이거에 대해서 깨어나시고 깨달으시면은 암도 얼마든지 치유 가능하고 걸렸을 때도 치유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폐의 세포가 돌연변이라는 생화학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무한 증식이 일어나거든요. 증식이라서 종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유전 변이로 인해서 증식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그럼 유전자가 변화가 됐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 암이라는 거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이 암, 당뇨, 고혈압, 그 외에 많은 병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뭐 피부 질환이라든지 알러지라든지 뭐 혈관 질환, 심장병, 내분비 질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다 그 결과물입니다. 최종 결과라는 거죠.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나 한두 달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같은 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게 규명을 해놨는데 최소 10년에서 최장 20년 동안 만들어져서 오늘에 이르는 게 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암하는 분들이 무슨 암이든 어느 부위에 어떤 장기의 암이든 암이라고 확진을 받을 때 그때부터 암 환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부터 암 환자가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부터 암 환자였다는 거죠. 다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통증이라든지 불편감이라든지 그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사신 거죠. 그 원인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발견해서 이제부터 암 환자, 이제부터 치료에 들어간다 생각하시. 이 전 단계가, 전의 과정이 중요하고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암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가장 이제 많은 암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면서 느낀 점이 몸에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근육이 지방을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연소가 안 되고, 이 지방이 대사증후군의 발원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생기고 마지막에 암이라는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데,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70-80%는 다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암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부족입니다. 그리고 과식이고 육식이고 가공식품, 이 네 가지를 꼽는데, 근데 그 운동 부족한 건 여러분들 모두,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 일은 거의 책상 의자에 앉아있는 일이고, 집에서도 몸을 움직일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소파에 누워서 뭐 텔레비나 보든지 거의 앉아서 하고 있는 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동적인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많은 양의 고당분, 고칼로리, 고단백질, 고영양질의 음식을 하루 세 끼 먹는다는 거죠. 자, 그것이 영양소의 축적, 과잉된 불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의 축적 때문에 우리 몸에서 대사증후군, 대사장애가 생기고, 그 장애로 인해서 변이가 된다는 거죠. 세포의 돌연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암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표준요법을 다 써봤는데도 잘 안 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3대 요법을 다 하시고 완치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제가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처음엔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계속 약을 쓰거나 어떤 음식을, 더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지 낫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거꾸로 알려드리거든요. 비워야 됩니다. 위와 장을 비워야 되고, 칼로리를 낮춰야 되고, 음식에 먹는 음식물의 종류, 가지수, 칼로리, 용량을 낮춰야 됩니다. 자꾸 그걸 이제 당부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사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한 6개월 남았어, 이래서 말기 판정 받으신 분도, 전신전이 된 분도, 사기 이후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해주니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몇 달이라고 하는 그 단기에 사라져서 완치되는 케이스를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거든요.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보시죠. 그 방송에 보면 거기 나오신 분들이 거의 이제 의학적인 치료에 실패하시거나 전신전이 돼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어서 그냥 산에 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공통점이 몸을 움직이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을 드시고, 이러니까 있던 암도, 전신에 퍼졌던 암도 싹 사라져서 완치되는 사례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허다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자기의 음식이나 그 지나온 과정의 생활 섭생을 돌이켜보고 점검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꾸느냐? 동물성 음식을 가능한 식물성 음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동물성 음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고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육고기, 그 다음에 계란, 우유, 생선, 치즈,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많은 가공식품들, 뭐 야구르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소세지, 햄, 베이컨, 뭐 통조림육, 많은 육가공, 유가공 제품들이 있거든요. 동물식이 나쁜데 거기다 가공된 동물식은 이거는 거의 뭐 강산성 음식이기 때문에, 또 고기를 또 구워서 드시고 튀겨서 드시고 뭐 양념에 볶아서 드시고 하는, 열을 많이 가하고 조미료를 많이 넣은, 설탕 많이 들어가고 이런 이 육류 제품들은 더더욱이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빨리 흡수가 되고 몸에 많은 양의 칼로리들이 축적이 된단 말이죠. 그럼 축적이 되면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그걸 우리는 다 연소를 못 시키거든요. 그리고 줄여야 됩니다. 적게 드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암 환우분들께 첫 번째로 1일 1식을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최소 난 1일 1식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2식은 하셔야 된다. 3식을 다 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저녁이 또 제일 나쁘거든요. 우리는 저녁을 먹고서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낮에는 그래도 나가서 일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뭐 활동을 하는데, 저녁 식사를 하시고서는 잠자리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하루 세 끼 중에 이 저녁을 제일 잘 먹고 제일 푸짐하게 먹고 만찬을 즐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녁 식사 한 끼라도 최소한 줄이다. 그리고 가장 좋게 베스트는 1일 1식 하는 거거든요. 두 끼를 다 빼고 한 끼만 드셔도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굉장히 많은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한은 하루 종일 우리 몸에 필요한 칼로리라든지 영양소라든지 이거 한 끼만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먹은 음식, 섭취한 칼로리를 갖다가 우리는 몸에서 해독이 돼야 되거든요. 쌓이면 독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깨끗한 음식도 내가 좋은 걸 먹었지만은 그 좋은 게 몸에서 연소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신진대사라고 하는 이 물질대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어디 장에서나 간에서나 어떤 혈관에서나 어디 쌓여 있으면요, 이게 축적이 되면은 이것이 정체 현상이 되는데, 그때 화학적 대사 산물이 생기는데 산성화학 물질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몸에 누적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을 일으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소를 시키자. 그 연소는 근육이 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양의 쌓여있는 지방이나 당분이나 이런 것들을, 영양소를 연소시켜서 소모시키는 것은 근육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나는 자연이다 나온 분들은 산에 가서 운동하신 게 아니라 노동을 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거리를 얻으려고 농사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 필요한데 우리의 도시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노동이 거의 없죠. 노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 노동으로 일하는 그런 회사는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노동이나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운동마저도 여러분들이 운동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하루에 여러분들 솔직히 얼마나 걸으시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걷고 달리기를 많이 하시고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키우시는 거. 요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미량원소 문제입니다. 미량원소. 우리 몸에 5대 영양소가 있는데 이 5가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인데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은 우리 먹는 음식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이거는 만드는 거니까. 식물이 강합성으로 이걸 합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 5가지 제5의 영양소, 이 천연 미네랄이라고 하는 미량원소는요, 이건 식물이 합성하는 게 아니고 토양으로부터 빨아들이는데, 여러분 지금 겨울에도 수박, 참외, 딸기를 먹을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토양에서 정상적으로 농사진 게 아니거든요. 다 온실에서 어떤 화학적인 방법으로, 인공적 방법으로 키워진 건데 여기에는 미량 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조류를 많이 드십시오. 생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익히면 이게 또 미량 원소가 파괴가 되니까. 그래서 해조류, 그 다음에 미량 원소라고 하는 이 천연 미네랄, 요거 섭취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소금 섭취라든지 충분한 수분 섭취라든지 충분한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음식을 추천드리면 가장 좋은 게 한식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쌀밥을 먹지 않습니까? 쌀인데 무슨 쌀을 드셔야 되냐면 현미잡곡밥, 통곡식을 드셔야 된다. 통 종류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현미잡곡밥 해서 드시는 것, 제가 첫 번째로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된장, 우리가 전통 발효 음식이 된장찌개, 뭐 청국장 이런데 채소 숭덩숭덩 썰어놓고 감자 숭덩숭 썰어놓고, 요즘 뭐 두부가 흔하지 않습니까? 두부도 좀 넣고, 그래서 이제 국이나 찌개를 드시고, 그리고 반찬은 이제 김치, 그 다음에 채소 나물 반찬요, 그리고 과일 한쪽 곁들이고, 이렇게 드시면 가장 이상적인 식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식단이 되거든요. 칼로리의 측면에서나 그 다음에 에너지의 측면에서나 영양소의 측면에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식단이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 한식을 차려서 맛있게 해서 만들어서 드시는 거, 사서 드시고 배달시켜 드시지 마시고 직접 조리해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사증후군에 걸린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걸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해왔던 생활 습관, 하루의 일과에서 음식과 생활 패턴, 행동 패턴,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일부분 하나만 바꾸면 그만큼밖에 효과가 없겠죠. 다 바꾸어야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확실하게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바꾸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것은 음식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자연에 나가셔가지고 자연과 접촉하시고 운동하시고 햇볕을 쬐고 바람을 쐬고 땅을 밟고 맨발로 밟으시면 더 좋은데, 어쨌든 자연에 나가서 자연과 내 몸을 일체화시키는, 몸을 많이 움직여서 체력 활동으로 연소를 많이 시켜야 된다는, 나쁜 독소 노폐물들을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암이라는 어떤 그 나쁜 독소나 그다음에 바이러스나 또는 변이된 암세포나 이런 것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 몸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암환우 분들은 뭐냐면 암세포가 잘 살 수 있는, 암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살고 있고 암세포가 증식이 일어나는 건데, 그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암이라는 결과물만 들여다보지 말고 이것만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은 음식을 바꾸고 내 양생이나 섭생,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